자,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. 저희가 좀 취재도 하고 직접 당사자들을 연락도 했습니다. 정말 뜨거운 지금 이슈예요, 이거. 네, 일단 어제 올라온 글인데 알바하다가 명품 가방 배상 요구받았습니다. 도와주세요.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. 이 글 쓴 사람이 20살 대학생 아들을 둔 어머니였습니다. 그 아들이 방학 동안 용돈 벌겠다면서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시간 알바를 시작을 했고요. 금토 알바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첫 월급도 받아보지 못하고 이런 배상 요구를 받았다는 겁니다. 이게 지난 23일 금요일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. 식당에서 이렇게 알바하던 도중에 아들이 행주로 이렇게 테이블을 닦았는데요. 그러다가 행주에 묻어있던 액체가 옆 테이블 여자 손님 명품 가방에 튀었다는 겁니다. 그 액체가 정확히 뭐였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. 하지만 이곳이 고깃집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테이블에 묻어있었던 물, 소스, 기름 이런 거였던 걸로 추정만 되는 상황입니다. 예. 자, 알바생은 당연히 뭐 손님한테 뭔가가 튀었으니까 죄송하다 사과를 했고요. 세탁비 정도 물어줄 생각으로 자신의 연락처를 이렇게 건넸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다음 날 곧바로 그 여성 손님의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. 뭐라고 했을까요?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야, 다 물어내라고 했다는 거죠? 그렇습니다. 남자친구가 알바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. 그 가방에 명품 가방인데 1월 달에 산 거다. 700만 원 정도니까 700만 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하니까 이 알바생이 깜짝 놀랐어요. 자기 생각에는 세탁비만 줄고 될 것 같은데 700만 원을 물어내라고 하니까 자기가 감당을 못하니까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던 거예요.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더니 어머님이 이제 그 문자로 했던 것 같아요. 그 피해자의 남자친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죄송하다 사과를 했습니다. 한 뒤에 현재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. 가방이 명품 가방에도 그렇지만 상태가 어떤지 모르니까 현재 가방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 남자친구가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. 찍어가지고 이 어머니한테 보내줬던 것이죠. 자, 그러면은 그 가방 어떤 가방이고 그 얼룩이 어느 정도 어떤 상태로 묻어 있었는지 그 문제의 명품 가방 사진 보여주시죠. 예, 보여주세요. 자, 저겁니다. 뭐 새칭 김연아백이라는 별칭도 있는 뭐 디올백 그냥 뭐 얘기하죠 뭐. 예, 지금 보시면은 뭔가 좀 얼룩진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아요. 예, 자 그런데 가방 앞면 위쪽 그리고 바닥 쪽에 저렇게 약간 흔적이 있는데 자 저걸로 저 가방값 700만 원을 다 토해내라. 아하, 소장님. 네. 차에 뭐 이런 스크래치가 있다고 해서 야, 이거 차값 다 줘라고는 보통 안 하는데 말이죠. 아이, 그럼요. 뭐 백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소비재 아닙니까? 그냥 긁힐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니는 거죠. 안 그러면 집에 거의 모셔둬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뭐 글쎄요, 사진으로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티가 많이 나게 저는 700만 원 다 물어주라고 해갖고 어디 막 진짜 찢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. 근데 그냥 있을 법한 뭐 얼룩이긴 합니다. 근데 이제 또 본인은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. 그 아르바이트생 어머니도 뭐 생각을 하시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뭐 백을 볼 때마다 이렇게 얼룩이 있으면 속상할 것 같기는 하다. 그래서 내가 배상을 안 한다는 거는 아니다. 그러나 전액 배상이라는 거는 정말 좀 너무한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.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이 이제 반응이 막 나오는데 대부분은 말도 안 된다. 이거 전액 배상이라니 부분액 배상 아니면 드라이 클리닝비 정도 내면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. 자,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의견을 주세요. 지금도 많이 주고 계시지만 그 뭐 우리 이 기자가 조금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시고요. 자, 박 변호사님, 네. 저렇게 뭔가가 튀어서 전액 다 이거 배상을 받아야 될 정도라면 저는 그냥 집안에 고이 잘 모셔놓고 그냥 계시는 게 나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뭐 이제 법적인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전보를 해주는 게 원칙이긴 해요. 저게 원래 손해배상의 원칙은 어떤 게 하냐면 저렇게 얼룩이 갔으면 얼룩이 없는 상태로 하는 거. 그 비용을 물어주거나 아니면 필요하다면 전체를 바꿔주는 어떤 그런 게 손해배상의 원칙적 모습이긴 합니다.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보험 사건에서 특히 자동차 같은 게 흠집이 났을 때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범버가 다 한 곳에 흠이 있으면
그 범퍼를 다 갈아줬었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. 어. 흠집 부분만 이렇게 수리를 해주는 걸로 지금 보험 자체도 바뀌었거든요. 아.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이제 다 700만 원 이제 다 물어달라면 요 반대로 감가상각도 해야 돼요. 언제부터 사서 언제까지. 어허. 또 그리고 물어주면 저 가방은 줘야 됩니다. 그렇죠. 물어준 사람한테. 맞아. 그래서 사실 저런 가방 같은 경우는 중고 거래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는 근데 이걸 이렇게 하면 뭐 없어질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땐 그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잠깐 다시 한번. 그래서 없어지지 않나요? 제가 잘 모릅니다. 몰라서 제 가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닦아버리고 말 것 같은데 그냥 물티슈로 닦으세요. 예, 물티슈 같은 걸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업체에 다시 팔면 그만큼 또 손해가 보상이 또 본인한테 그 피해가 또 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. 자, 일단 그 식당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식당 사장님. 그런데 일단 아들이 그 사장님에 대해서 좀 사장님한테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. 처음에는 본인 선에서 좀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혹시 여기 가게에 보험 들어놓은 거 있냐 이 정도만 물어봤고 그 당시에 화재 보험 정도 들었다 이런 답을 받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이후에 이 피해 당사자의 남자친구가 가게 사장님과도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. 그래서 사장님이 그제서야 이 전체 상황을 알게 됐고요. 나중에 이 피해자 측도 이 알바생 측도 알았지만 사장님한테도 나 700만 원 전액 배상 다 받아야겠다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. 하하. 자, 팀장님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왜 저 가방의 주인, 여성이 아닌 남자친구가 이렇게 이 전선에 가장 앞장서 있는 겁니까? 그러니까 그 피해자는 여성인데 뒤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 알바생의 어머니가 실제적으로는 피해자하고 통화를 해서 그 사과도 하고 또 배상 돈도 하려고 했는데 그 남자친구는 나한테 해라 필요 없다고 하니까 피해자한테는 연락도 해오지 못한 거예요. 그런데 이 그 남자친구가 가게 주인한테도 700만 원 배상을 요구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알다시피 화재 보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책임 배상 그 보험이 같이 들어있거든요. 그러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 보험이 나갈 수가 있는 건데 아마 700만 원 전부가 나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어찌됐든 간에 지금 가게 주인도 그 책임 배상에 대해서 보험을 접수를 했다고 하니까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소장님, 만약에 이 가방이 가품이라면 이제 가품이면 큰일 난 거죠. 저희 사건 판정에서도 이제 방송에 나간 가방인데 이제 가품이면 진짜 망신 당하는 겁니다. 근데 어쨌든 이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이 남자친구한테 보증카드를 받았다고는 합니다. 근데 요즘은 이 가품을 파는 사람도 감쪽같이 또 이 보증카드도 만들어낸다고요. 카드까지도? 네, 보증카드도 딱 저거. 만든. 근데 뭐 사실은 이제 보증카드만 있으면 진짜 지품이냐 가품이냐를 알 수가 없고요. 이제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. 인보이스, 그러니까 날짜, 가격, 어느 지점에서 샀는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거는 이제 거짓말이 아니잖아요. 예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확인할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진품이라고 해도 지금 보험 접수는 돼 있지만 예. 전액 배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자, 이 알바생 어머니가요, 이 피해 손님의 남자친구랑 연락을 했는데 오늘 그 피해 손님, 그 여성에게 직접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.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. 네, 그 피해자 여자분한테 저 연락이 카톡이 왔어요. 일을 왜 크게 만드느냐. 보상 금액에 대해서 자기는 완만히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, 저희가 금액을 제시하지도 않고 글부터 올렸느냐. 그리고 자기네가 왜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만들었느냐. 뭐 이런 얘기들을 카톡으로 하면서 자기네 신상이 위협받고 있다. 글을 내려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. 근데 어쨌든 700만 원 배상해달라고 한 건 맞잖아요. 네, 저희는 700만 원 전액 배상을 원한다라고 카톡에 분명히 그렇게 남기셨어요. 일단 뭐 박 변호사님 정리해 주시죠. 자, 뭐 이제 일단 또 이 피해자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의 뭐 의견도 전해야 되니까요. 지금 정확하게 금액을 합의를 한 건 아닌데 이것을 올리는 바람에 본인들의 신상이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다. 왜 그렇게 하느냐. 위협받고 있다. 이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 어머니, 아르바이트생 어머니 입장에서는 700만 원 얘기는 했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뭐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보험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. 700을 만약 물어주면 저 가방은 줘야 됩니다. 그리고 뭐 클리닝을 해가지고 그 가방 가지든지 그 가방 또 팔면 되니까요. 뭐 다른 어떤 무조건 우리 아르바이트생이 엉뚱한 손해를 보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응 좀요.
네, 일단 뿜뿜님 매장 가서 진품 여부 확인부터 좀 해보라고 하셨고요. 그래서 지구인님 진품이라면 매장 가서 AS 맡기면 새 것처럼 될 텐데요.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김성자님 가죽용 왁스로 닦으라는 의견도 좀 주셨습니다. 그렇군요. 해결 방법이 있는 모양입니다. 자, 이번 사건 어떤 결말이 날지 저희도 조금만 더 지켜볼게요. 이렇게 정리하고요.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?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.